안녕하세요. 온라인 건물주입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진도준처럼 미래를 보는 능력이 있어 분당 땅이 개발되기 전 5만 평의 땅을 미리 사고 싶으신가요? 미래를 내다보는 것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이 영상에 미래를 내다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인사이트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와 더불어 제 구독자분들에게만 알려주고 싶은 2023년 부동산 정책 핵심 5가지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재벌집 막내 아들 스토리 중 일부 스포가 있을 수 있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진양철 회장은 고민거리가 있었는데 손자인 진도준이 그에 대한 해결을 해줘서 보상을 주려고 합니다. 이에 손자인 진도준은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돈 대신 땅으로 달라고 합니다. 그 땅도 아무 땅이 아니라 분당 땅 5만 평을 달라고 할아버지, 즉 진양철 회장에게 요구를 하죠. 진양철 회장은 그 당시 옹기나 짓던 별 볼 일 없던 땅을 손자가 5만 평이나 사달라고 하니까 손자의 의중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손자가 요청을 해서 분당 땅 5만 평을 사주죠. 결론은 분당에 있는 토지 5만 평을 사서 손자인 진도준은 240억을 벌게 됩니다. 서울 강남도 아닌 분당 땅을 선택한 진도준의 투자 인사이트 그리고 미래를 보는 능력 여러분도 배우고 싶으시죠? 하지만 아시죠? 이건 드라마라는 것을. 드라마 속 송중기 즉 진도준이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환생을 해서 과거로 돌아갔기 때문에 미래를 속속들이 다 알고 있어서 가능한 거죠.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어떤가요? 굳이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한 번밖에 못 살고 절대 환생하지 않습니다. 진도준처럼 정확한 예측은 그 누구도 할 수 없고 앞으로 변화될 부동산 정책들에 긴밀히 대응하는 것이 저희가 할 일입니다. 진도준이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미래를 볼 줄 알아서만 있다고 보시나요? 전 다른 이유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현실에서의 삶에 있어서도 부동산 정책이나 내용 및 용어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서도 최고의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놀라실 수 있겠지만 분당 땅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모르는 국민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야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서 제 영상을 보시겠지만 이러한 가치를 모르는 분이라면 과거로 돌아가도 분당 땅에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분당구도 넓죠. 분당 내에서도 최고의 입지가 있을 거고 떨어지는 입지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분당 내 입지들도 제대로 파악을 못한다면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분당구 내에서도 가장 값어치가 떨어지는 땅을 매수를 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즉 현실에서의 정책들도 제대로 알고 넘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잡담이 많았는데요. 2023년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중에 꼭 알려드리고 싶은 정책 5가지 지금부터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도소득세 2월 과세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2월 과세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도 계실 건데요. 대략적인 개요를 설명을 드리면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에서 취득가를 뺀 가격, 즉 양도 차익이 크면 클수록 세율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차익이 커가지고 팔라고 했더니 세금을 너무 많이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 손에 쥐어지는 차익은 별로 없어지게 되니까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 가족처럼 특수 관계자에게 우회로 증여를 한 다음에 제3자에게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 차익을 줄일 수가 있어서 세금을 적게 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편법을 막기 위해 양도소득세 2월 과세가 생긴 겁니다.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편 A씨는 2015년에 아파트를 2억에 취득을 합니다. 이후 그 아파트는 가격이 올라서 시세가 7억이 되었고 이를 배우자인 B씨한테 증여를 합니다. 증여세 관련해서 배우자 간에는 6억까지 공제가 되죠. 그래서 7억에서 6억을 뺀 1억에 대해서만 증여세만 내게 됩니다. 1억 증여세 구간은 세율이 10%이니까 세금이 1,000만 원 정도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B씨는 2년 후 C모씨한테 9억에 양도를 하게 됩니다. B씨 입장에서는 취득가액이 7억이었고 양도가액은 9억이니까 단순 계산으로 했을 때 차익이 2억이죠. 2억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은 38%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한 7,6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처음과 끝에 사람만 본다면 2억의 아파트를
9억에 매도하면서 7억의 차익을 보았고 세금도 이 7억에 대해서 내야 되는데 이런 우회 증여를 통하다 보면 양도세는 7억이 아닌 차익 2억 원어치에 대해서만 내는 거죠. 이런 거를 정부가 그냥 지켜보진 않겠죠. 그래서 정말 증여를 한 목적이 맞다면 수증자, 즉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를 받고 나서 최소 5년은 가지고 있어야지 증여를 받은 지 5년도 안 된 상태에서 제3자한테 매도를 하게 되면 취득가액을 7억으로 보지 않고 2억으로 봐서 양도 차익을 크게 보고 세금도 많이 부과한다는 거죠. 하지만 2023년도부터는 이 5년의 기간을 10년으로 더 늘린다는 겁니다. 결론은 2023년도부터는 증여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양도소득세 2월과세가 개편이 되었는데도 이를 모르고 있다가 6년 후에 팔아서 나는 양도소득세 많이 안 내도 돼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죠. 이런 정책 변화를 현재도 모르고 있으면 과거로 돌아가도 달라질 게 없습니다. 두 번째는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입니다. 원래 2022년까지는 무순위 청약을 할 때 자격 요건을 당해 지역으로 많이 묶어 놓았었는데 2023년도부터는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했고 청약 시장이 현재 극도로 얼어있기 때문에 예비 당첨자 명단 파기 기한을 기존 60일에서 180일로 연장을 하고 예비 당첨자 수도 세대수의 500%로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제가 이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이나 미분양이 무조건 안 좋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대한민국 넘버원 아파트 중 하나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 여기도 미분양 났던 거는 알고 계신가요? 무순위 청약, 미분양 아파트를 지금 당장 사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옥석을 가려서 투자를 하되 이러한 무순위 청약 아파트를 잘만 주우면 수익률은 훨씬 극대화가 됩니다. 세 번째 정책은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즉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 시에는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주택임대차 신고제도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제가 또는 조건 표시한 게 있죠. 그리고 조건과 또는 조건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또는 조건은 두 개의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 하나만 해당이 돼도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면 반드시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6월 1일을 달력에 표시하게 되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죠. 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이 요건에 해당되는 집주인 또는 임차인이라면 이 영상을 보는 즉시 바로 신고를 해야 좋다는 겁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꼭 까먹게 됩니다. 안 하게 되면 임대인, 임차인에게 최대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고 하니까 주의하시고요. 네 번째 정책은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 상향 등이 있습니다. 종부세는 인별과세죠. 이때 과표 계산을 할 때 기본 공제를 해주는 게 있는데 다주택자에게는 지금까지 6억밖에 공제를 안 해줬었는데 2023년도부터는 9억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1주택자도 10억으로 늘어났고요. 2주택자는 규제지역 상관없이 종부세 중과도 배제됩니다. 거의 반절 이상 세율이 낮아졌죠. 세부담 상한율도 150%로 일원화로 되면서 한층 종부세 납부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존에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일 때에도 세부담 상한율이 300%여가지고 즉 이 말은 2022년도에 1,000만원의 종부세를 냈는데 2023년도에 3,000만원의 종부세를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이 크죠. 하지만 2023년도부터는 150%로 낮추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종부세를 최대 1.5배만 내니까 확실히 부담이 적어졌습니다. 2022년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는 약 120만 명이었다고 하는데요. 어차피 2023년도에는 공시지가도 많이 떨어질 것이고 공정시장 가입 비율도 낮추고 있는 추세여서 확실히 2023년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엄청 줄어들 것이고 납부 대상자에 속하더라도 전년도 대비 금액이 확실히 적게 나오겠죠. 다섯 번째는 민간 분양 청약 가점제 개편입니다. 투기 과열 지구 내 중소형 면적에 대한 추첨제가 신설된 거죠. 원래 규제 지역에서는 전용 85 이하는 100% 가점제였습니다. 즉 예전에는 여기까지가 모두 다 100% 가점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청약을 할래야 청약에 당첨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근데 2023년도부터 전용 60이하, 즉 24평 이하겠죠. 추첨이 60%나 생겼고 전용 60초가 85 이하는 추첨제가 30% 비율로 생겼습니다. 전용 85 초과는 대형 평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중장년층의 가점 비율을 더 올렸습니다. 기존에는 투기과열 지구는 가점제 비율이 50%였는데 이번에 80%로 상향을 했고 조정 대상 지역 가점제 비율이 30%였는데 이번에 50%로 올려서 중장년층 입장에서는 대형 평수를 청약하기가 더 수월해졌습니다. 비규제 지역은 현행제도 그대로 유지하고요. 전용 85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이고 전용 85 초과는 추첨제 100% 말이죠. 사실 이번 영상 자료를 제가 거의 12월 말에 다 만들어 놨었는데 요즘 좀 다른 일을 하느라 조금 정신이 없어서 업로드가 늦었습니다. 지금 제 영상이 송출되는 시점이 지나서 또 새로운 정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과 앞으로 적용될 정책의 내용이 일부 상이할 수도 있어 주의 부탁드립니다. 1월 2일 기준으로는 부동산 규제 지역이 서울하고 성남, 과천, 하남, 광명이었는데 저는 한 1월 중순에나 정부에서 강남 3구, 마용성 제외하고 다 규제지역 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오후 규제지역 해제가 발표되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파격적으로 마포구, 성동구까지 해제를 해줬습니다. 즉 여기서 마포구하고 성동구는 제외를 해야겠죠. 강남 3구하고 용산만 규제지역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시 녹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정부도 정말 사안이 긴급하니까 이렇게 규제지역 해제를 생각보다 빨리 해제를 해줬겠죠. 앞으로 주택가격 하락이 더 가속화되면 마지막은 강남 3구도 다 해제를 하고 용산도 해제를 하겠죠. 강남 3구 규제 지역이 해제되고 금리의 상한선이 정해지는 분위기가 생기고 적정 폭으로 금리가 인하되는 시그널이 들어온다면 전 다시 투자 활동을 재개할 겁니다. 물론 제가 사고 나서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 책임은 제가 지는 거죠. 2023년 첫 영상이었는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진양철 회장의 대사를 끝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